지금 때로는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미국의 사회와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 결합하고 서로 도울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미국이 뭐가 다른가 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 기독교 국가죠. 우리는 지금 한 20% 정도, 22%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가 한 17%, 가톨릭이 한 11% 정도, 75% 기독교 국가입니다. 요즘 불법 이민자가 3천만이다, 2천만이다 이러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 정신 못 차리다 그 사람들. 그러죠. 그 중에 이벤젤리스트라는 아주 독실한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있는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는데 그런 정신이 저 허술하면서도 저렇게 잘 돌아가요. 제가 뉴욕에서 이제 공부할 때 한 6년간 있으면서 그래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막 처음부터 그냥 아니다 그러잖아. 그 사람 가만둬요. 한 6년간, 한 5년간 가만두다가 나중에 계산해서 텍스 얼마 냈나 탁 잡아 넣는데 그때 딱 걸리면 은행이 보고 거래 못하는 공적 세계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 사람들 허술한 것 같아도 굉장한 내공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우할이라는 그 이삿짐 센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막 짐을 쌉니다. 싸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텍사스는 짐을 풉니다. 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텍사스가 잘 된다는 소리죠. 텍사스가 참 잘 됩니다. 텍사스 좋죠. 좀 조용하죠. 돈 많죠. 또 서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학비는 거의 공짜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변동하는데도 봐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컨섬션이라는 아이들 컨섬션이 뭐냐면 게으른 소비라는 거예요. 게으른 소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의 한 달에 거의 한 20만 원도 안 써요. 10만 원, 단순 밥 사주고 왜 무슨 혼자 쓰는 게 없습니다. 이게 아이들 컨섬션입니다. 텍사스는요,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해도 교수들이 별로 돈을 안 씁니다. 그런데 아이들 컨섬션에 많이 있는 데는 굉장히 교육이 밝고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발전되고 R&D가 발전되고 이런 겁니다. 자, 미국 나왔으니까 한 가지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게 이제 교육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미국에 1968년 내지 70년대 학생운동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 그런데 그 학생운동을 누가 했냐?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냥 정치학과 법학과 하는데 이러다가 잡혀가는 거는 물리학과, 수학과 친구들 많이 잡혀가요. 그런데 미국은요, 그 당시만 해도 군사 무기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돈이 이공대학은 그냥 남아돌아요. 남아돌아요. 지금 우리 미국 유학 가는데 아마 한 아이비리그에 가면 한 1억 정도, 1년에 1억 정도 들 겁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공과대학으로 가면 거의 돈을 안 들어요. 그러면 PC라는 게 PC 좌파 그러는데 PC 좌파라는 게 주로 정치학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공대생들 공짜로 하거든요. 그런데 기업체들이 돈을 막 도와줍니다. 돈을 막 도와주니까 공과대학생들은 돈도 안 들고 공부를 하거든요. 또 과학기술을 하면 그리고 인문대학에서 나와서 한 3만 불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7만 불, 8만 불 받는다.
박사들도 그렇게 받고, 그리고 학부를 나와도 5만 불, 6만 불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PC 좌파들, 인문계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습니다. 돈도 없는데 말이에요. 학비를 많이 내니까 컴플렉스가 많으니까 학생운동이 주도거리로. 자, 요게 교육이라는 게요. 교육에는 관리제라는 게, 관료제라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 의과대학이 지금 그런 거가 있습니다. 전공이, 전문이, 전공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도제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딱 하게 되면, 그런 사회가 되면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 미국 사회는 60년대, 70년대 사회도 그런 사회를 가지고 움직였다는 소리예요. 어제 서강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그 SK 하이닉스가 시스템 반도체 학과가 있어요. 그 파운드리 반도체 학과가 있는데 거기는 SK가 돈을 거의 다 뺐대요. 그럼 걔들은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곧장 저를 갑니다. 곧장 SK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걔들이 확실한 관료제 빌딩이 된다. 그 힘이, 그 엑기스가 공업을 발전시키고 산업의 생태계, 공급망 생태계를 만듭니다. 아주 좋은데, 정부가 의과대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의과대학이 전공의를 해가지고 불을 많이 착취를 해가지고 불을 많이 축적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짓고 R&D를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의료기술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만 그냥 13조 원을 내비리는 거 아니라 교육에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수한 인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관료제는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그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 원리를 오겠다 그러니까, 김윤이나 홍성철이나 박민수 차관, 이거 엉터리 같은 거예요. 사실 의료의 전문직의 그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지금 사회주의로 가고, 텍사스는 이 공화당 쪽으로 가고 자유주의 시장경제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알잖아. 사람이 텍사스에 몰리고 캘리포니아에 그 사람들이 떠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자유시장경제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승리한 엑기스가 뭐냐 그러면 잘 훈련된 관리 시스템이 결국 훈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 사회가 왜 이렇게 난잡스럽냐고, 거기에도 PC 좌파가 1970년대에 있던 그대로입니다. PC 좌파가 결국 사회를 망치고 있거든요. 그 문화가 우리한테 그대로 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 보면 그대로 오고 있다. 김태규라는 사람, 부산 지법 부장판사였는데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법이 무너졌다. 법치에 무너졌다. 법치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모든 그 사회 통합을 하는 건 법치에서 하는데, 이게 무너지니까요, 사회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아까운 나라예요. 참 아까운, 법치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전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월드뱅크가 성장의 슈퍼스타다 하는데, 그 트릭이 있습니다. 트릭이 있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나 이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줄 때는요, 언제든지 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IMF를 만든다는 소리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성진이라는 사람이 강성진이 고려대학 경제학과 교수인데 경제학회 회장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어떠냐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노동시장이요 세계 51위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율 같은 게 전부 노동시장, 그 지금 노동을 유연화를 시켜야 지금 노동시장이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딱 막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협력이요 세계 130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정부 효율성이 39위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이 38위입니다. 이걸 가지고는요 절대로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뒤로 꼬라박습니다. 네. 꼬라박는데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그러니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그냥 IMF도 오늘도 올 수 있고 내일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하용출 교수라고 이 양반이 워싱턴 대학의 잭슨 대학원의 한국학 연구소장,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는 하용출 그 양반이 분석을 하는 게 뭘 얘기를 하냐 그러면, 한국은 정권 이양이 참 위험하다. 미국이 핵무기를 주려고 그래도 이건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5년간 그냥 롤링코스터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냥 천당 갔다 지옥 갔다 막 이런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런 정신이냐 그러면 뉴 페미니즘이라고 그래요. 페미니즘.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좀 호남 출신, 서울법대 검사 출신 이 사람 다 잡고 있잖아요. 그죠? 뉴 페미니즘이에요. 뉴 페미니즘이라는 게 뭐가 약점이냐 그러면, 이거는요 객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에 걸려서 참 우리가 정에 걸린다, 객관화한다는 게 이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피어링,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그걸 진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TV에 그림 보는 게 전자파가 다 때려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헛상입니다. 헛상.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보면서 인식하는 거는 내면적 정신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럴 로라스, 그러니까 도덕적 그 법이라든가 이건 어프리오리 그 선음성이라는 게 작동할 수가 없어요. 우린 전부 감각적인, 너무나 감각적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적이니까 내가 친한 사람, 내가 본 거 뭐 이런 거에 그냥 경험 세계에 몰두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 떨어져야 됩니다. 한 발 떨어져가지고 정신 세계로 가야 뉴 페미니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 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 칸트는 저번에 얘기했던 인과관계, 코자리티, 인과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항상 사회 현상을 볼 때 시각을 보는 게 아니라, 감각을 보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를 봐야 된다. 무슨 원인에서 무슨 결과가 오는가 하는 걸 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요, 이거는 포리티컬 머신에 의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되든 관계없어요. 거기 전문직 사람은 거기에서 아주 몰두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요, 이 관료제라는 거는 아이론 케이지, 아주 철창이라는 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지만 그 힘이요 상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깎아정산에서 이렇게 눈사람을 이렇게 내려올 때 막 뭉치면 크잖아요. 그 힘이 외국으로 가는 게 그게 제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뉴 페미니즘 정서의 느낌의 감각적인 이런
이런 게 그러니까 변동이 심하죠. 변동이 심하게 되면 이건 학문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이 기하학 뭐 이런 거 전혀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AI 시대 그건 독입니다. 독. 그런 정신을 빨리 배워야 된다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실패했는 거와 성공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성공했는 걸 의학 교육이 성공했는데 실패했는 걸 뭘 실패했냐 그러면 방송이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이 방송이 조능희 PD, 광우병, 그게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부 그거 MBC가 나왔어요. 지금 문제가 MBC가 그냥 현대사를 그냥 완전히 그냥 말아먹은 거예요. 좌파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MBC가 들어가면요, YS 그때 광우병 사건 때 뭐가 문제됐냐 그러면 스크린 코트가 문제돼요. 스크린 코트가 문제됐는데, 그러니까 스크린 코트를 그거를 묶어둬라, 풀자 그런데 묶어둬라. 그런데 그게 광우병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그거 뭐죠? 그런데 광우병 사건을 번졌는데 YS가 방송을 개혁하면 케이블 방송을 개혁을 하면서, 그러니까 SO, 그러니까 지역 방송업자, PP,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그 다음에 NO, 네트워크하고 세 개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요 PP를 살려야 되는데, PP를 살려야 되는데, 이 PP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그러니까 YS는 뭘 했냐 그러면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능한 관리들이, 사회주의 성향의 관리들이 그러면서 IPTV라는 걸 만들면서 그걸 이 사람들이 잘 이렇게 PP를 이렇게 시골환경가 뭐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 잘 관리를 했으면 그게 지금 넷플릭스가 아니라 그게 산업이, 영화 산업이 막 확장됐거든요. 그럼 조능희 PD라든가 저겁니다. 저간세 그 드라마하고 뭐 이런 교양 PD들인데, 그런데 그 PD들이 이걸 광우병 하면서 정치로 가가지고 그 방향을 사회주의를 몰고, 국가 사회주의를 몰고 와버렸던, 아니고 그 자기의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으면 지금쯤 넷플릭스가 아니라 유튜브가 아니라 그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세계에 팔았으면 얼마나 도움이 됐을 텐데, 그걸 안 하고 정치 게임을 한 거예요. 정치 게임을 한 게 지금 우리 문화방송이 지금 골칫거리가 돼가지고 돼가는데, 그러니까 방송의 영역뿐만 아니라 전 사회 정치와 선전선동, 진취적 물질 있다고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볼 때 인과관계를 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물을 공산주의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야? 이제 MBC, KBS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드라마 같은 거 돈이 없어 이제 하지도 못해요. 그럼 뭐야? 지들 정치 게임 하다가 몇 사람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들 후배들 일자리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지금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개혁을 하고 좋은 정신을 가지고 다시 일으키면 우리에게 더 좋은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공무원 성태회가 얼마나 잘 깔렸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잘 깔렸습니까? 그걸 이용 못하고 좌파로 중공 북한에 가는 그런 식의 우리 사회가 되어가는데, 그거는 우리 시민단체들 이제 좀 공부한 사람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면서 같이 가가지고 개혁을 하는 우리의 희망이 있다 하는 걸 얘기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